그다음에 몸 상태가 좀 궁금해요. 수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몸 상태 얘기 좀 해주세요. 수술 이후로 이제 재활 과정은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는데, 러닝에서 조금 이제 딜레이가 걸렸고요. 지금은 이제 딜레이 된 기간 좀 지나서 이제 단거리도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신인들 와서 체력 테스트 받을 때 네. 뛰는 거 봤었는데 그때가 좀 시간이 훈련 시간이 필요했던 그 단계. 네, 그 단계였어요. 그 단계까지 되게 빨리 갔는데, 거기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그 수술이 결정되고 시즌 중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속상했죠.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언제 사실 터질지 모른다, 그렇게 했어가지고, 관리만 잘하면 선수 은퇴할 때까지도 괜찮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왔죠. 그래서 아쉬운 게 사실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는 아싸리 빨리 하자. 네, 이게. 그게 사실 아쉬운 이유가 올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승현 선수 개인적으로 야구가 가장 잘 된 한 해가 아닌가 네. 싶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수술 전에 투수 이승현의 이런 성적이나 네. 뭐 성과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하면서 막 제가 던지면서 제가 놀랬던 공도 많았고, 사실 행운이 정말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실투가 나와도 병살이 많이 나온다던가, 그리고 또 제가 사실 수비 도움을 그리 잘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제 뭐 생각에서는. 근데 올해는 수비 도움도 많이 받고, 진짜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제가 놀랬으니까요. 그게 지금은 기적이고 행운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구위가 좋아지고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겨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위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구가 조금 확실히 안정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 운영 편해지고 그건 있는데, 제가 이제 잘 던진 경기는 꼭 제가 다시 보거든요. 못 던진 거는 잘 안 보고. 근데 보면은 실투인데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기술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너무 사실 성적이 좋아져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기술적인 거는, 그러니까 정현호 코치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이 공이 타자한테 빨리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왼쪽 어깨가 최대한 간 다음에 던져라 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중심 이동을 신경 쓰다 보니까 코스쇼 비슷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구위는 사실 비슷한데 방향성이 똑바로 되다 보니까 제구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사실 훈련할 때 얘기하는 거 살짝 들었는데, 그런 스태티즈 같은 거를 많이 보는 것 같던데 네. 엄청 관심이 많나 봐요. 네, 전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해서 예전에 일본 야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미국 야구도 보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WAR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사실 야구를 하는 사람한테도 통계라는 게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이 좀 그거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올해 성적이 나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 WAR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올해는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 WAR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게 왜 잘 나올까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잘했던 선수들 것도 한번 찾아보면서 왜 잘 나왔을까? 근데 이 선수는 기록이 충분히 좋은데 또 WR이 낮네, 막 그냥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불펜 투수 성적을 볼 때 그러니까 승계주자 실점을 굉장히 네. 중요하게 보거든요. 본인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수치가 있을까요? 저도 승계주자 실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주자 아닐 때는 일단 들여보내고 자기 책임주자는 안 들여보내고 막는다라는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불펜 투수로서 좀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아니죠. 사실 제가 주자를 깔아놓고 내려오면은, 사실 저는 그게 그냥 무조건 제 점수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편한데,
승계 주자를 제가 받고 올라갔을 때는 그 책임감이 사실 말도 못해요. 제 주자 깔렸을 때보다는 몇 배 이상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 승계 주자 받고 만약에 제가 그 이닝을 던졌으면 그 이닝에 그 다음 이닝에는 제가 꼭 주자를 깔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집중력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사실 그만큼 집중이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훈련 단계는 뭐 어떤 거예요? 재활이라고 봐야 돼요. 네, 재활인데 이제 웨이트는 이제 무게도 올릴 만큼 다 올렸고 이제 러닝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러닝은 아직까지 좀 70%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러닝 회복까지는 시간이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다음 시즌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좀 어떤 거에 중점을 맞출 계획이에요? 저는 체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사실 제가 초반에 올해 이렇게 많이 던졌는데 뭐 지금 표면상으로는 37이닝가 밖에 안 던졌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타이트한 상황에 나가본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타이트한 상황에만 나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좀 많이 키우고 싶어요. 그 불펜 투수의 체력이란 게 이 불펜 투수 1이닝을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네. 1이닝을 전력 투구를 하는데 그 전력 투구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주 나가도 버틸 수 있게 체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자주 나가도 버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LG 있을 때 연투가 잘 안 됐어요. 던지면 알이 배니까 이거 다음 날에는 스피드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요번에 제가 올해 느낀 게 알이 배도 똑바로 그냥 정신만 차리면 오히려 스피드는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일단 체력이 좀 받쳐주고 정신만 똑바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이승현 선수가 이제 수술을 결정하면서 최지광 선수한테 부담이 좀 많이 갔다는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았어요. 물론 네. 저도 쓰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최지광 선수랑 따로 뭐 얘기가 나눈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지광이랑 룸메이트 하면서 사실 막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힘든 부분도 다 얘기하고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딱 보면은 확실히 힘들어 보이는 건 맞는데 저 말고 다른 투수들이 있는데 굳이 제가 빠졌다고 지광이가 부담을 다 안 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다른 투수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역할이 이제 등판 시기 이런 네. 게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상황이라든지 뭐 야구 경기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요? 저는 올해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광이가 어디 가서 절대 꿀릴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감만 잃지 말자. 거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두 선수의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최지광 선수는 물론 이거는 선수단이 본 게 아니라 제가 밖에서 기자로 봤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더라고요. 저요? 아니면 최지광 선수가 아닌데? 아니에요? 되게 무덤덤하고 그러던데. 그냥 인터뷰를 하는데 막 되게 많이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라서 사실 인터뷰 할 때 되게 약간 상기된 얼굴로 부끄러워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던데 좀 이게 그래서 대화가 같이 지내도 대화를 많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최지환 선수가 그런 스타일인 줄 알고 저는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광이 던질 때 솔직히 마운드에서 보면은 진짜 무표정이고 하잖아요. 전 그게 사실 부럽거든요. 저는 좀 표정 변화가 많아가지고. 근데 저랑 지낼 때는 부끄러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수가 막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아니 뭐 그러면 뭐 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뭐 그럼 체력 말고는 올 시즌처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일단은 저는 방향을 그렇게 한번 가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제가 체인지업을 던지다가 올해 체인지업을 놔두고 포크볼을 선택했는데 오차이 코치님이랑 연습하면서
내년에는 포크볼을 조금 더 완성도를 훨씬 넓혀야 될 것 같아요. 포크볼 하나가 더 있으면은 아무래도 저는 훨씬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무기가 체인지업이었는데 그거를 버리고 슬라이더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우타자한테 성적이 안 좋았던 게 훨씬 좋아지고 좌타자한테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좌우 안 가릴 수 있는 게 전 포크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크볼을 좀 더 연마하고 싶어요. 그럼 그 포크볼이 완성되면 정말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나와서 막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저는 원래 팔꿈치 수술하기 전에 포크볼이 주먹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심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꺼내 들었던 게 또 포크볼인데 그때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포크볼이 스플리터예요? 아니면 진짜 포크볼? 저는 포크볼을 던지고 싶은데 네. 오치아이 이제 감독님은 네. 스플리터를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리터를 연마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 본인의 포크볼을 연마할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제 팔꿈치 부담은 확실히 스플리터라 하니까 저는 스플리터 해보려고요. 뭐 당연한 목표겠지만 지금 이제 준비하는 기간의 목표는 내년 개막전 엔트리 진입인 거겠죠? 아, 당연하죠.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도 경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경찰 대안이랑 해가지고 좋은 투수들이 또 제대도 하고 어린애들도 지금 매적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해서 살아남아야죠.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내년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많이 배운 거 경기 운영이랑 자신감 그거 하나로 다시 한번 올해만큼 성적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